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와 형태가 달라지는 우정에 대해 아주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엔 친구가 세상의 전부 같았는데 지금 내 곁엔 누가 남아있지? 혹은 연락처 목록은 수백 명인데 막상 마음 터놓고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네. 50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녀들은 둥지를 떠나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는 물러나게 되며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내 삶을 지탱하던 단단한 기둥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듯한 상실감과 마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를 허무와 고독의 깊은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아줄이 바로 친구입니다. 하지만 20대, 30대 시절의 우정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 이후 우리가 왜 새로운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진짜 친구는 어떻게 구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단호하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인간관계의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중년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대화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직장 자랑이 주를 이루던 대화가 어느새 어느 병원이 용하다더라, 누가 무슨 약을 먹는다더라, 요즘은 밤에 잠이 안 와 같은 건강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아픈 곳이 많아졌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던 역할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엄마 무슨 회사의 부장이라는 이름표가 희미해지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매일같이 연락하던 엄마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면서 그토록 끈끈했던 연결고리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더 이상 공유할 공통의 화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역할에 기반한 관계였고 그 역할이 끝나자 관계의 유효기간도 다했을 뿐입니다. 직장 동료는 어떻습니까?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전우애까지 느꼈던 동료들도 퇴직이라는 경계선을 넘는 순간 1년에 한두 번 안부 묻는 사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각자의 삶의 무대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50 이후의 삶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관계와 이별하고 남은 관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군사를 빼고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고 오직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의 슈퍼 친구를 찾아내고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슈퍼 친구란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슈퍼맨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운 기억을 선물해준 친구들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이런 친구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초라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 나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며 진심으로 박수 쳐주었던 친구. 심지어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까까머리 시절 떡볶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던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 말입니다. 이 친구들은 내 인생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잊고 있던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너 옛날에 이랬잖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잊고 있던 나의 모습을 재발견하며 삶의 퍼즐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그 소중한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혹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아니면 그저 게을러서라는 이유로 말이죠. 이제 그 친구들을 다시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열어보십시오. 혹은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내보세요. 그 친구의 이름이 보인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영희야, 잘 지내니?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그때 참 고마웠다. 이 한마디를 보내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 그 친구들 중 누군가는 이미 아프거나 심지어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남은 친구들은 이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일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십시오. 전화가 어색하다면 문자 메시지도 좋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선물도 좋습니다. 2,000원짜리 이모티콘 하나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모티콘을 쓸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겁니다. 슈퍼 친구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순수하고 좋았던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는 일이며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꽃피우게 할 르네상스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풍요롭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슈퍼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잠시 잊고 있던 소중한 친구를 떠올리게 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슈퍼 친구가 내 인생의 따뜻한 추억과 위로를 담당한다면 삽 친구는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제가 한번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새벽 2시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의 집 문을 다급하게 두드린다고 해봅시다. 친구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어. 시체를 묻어야 하는데 좀 도와줘. 이런 황당하고 끔찍한 부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단이죠.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잠시 고민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알았어. 삽은 어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삽 친구입니다. 나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의 이성과 상식을 비판하기 전에 일단 내 편이 되어주고 보는 친구. 나의 가장 어둡고 끔찍한 비밀까지도 함께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 이런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삽 친구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이런 친구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없는 게 당연한 신화 속의 존재와도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삽 친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삽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고 친구의 단점을 지적하며 나의 잣대로 친구를 판단하려 듭니다. 친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며 비난의 칼날을 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얻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삽친구가 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 주변에도 나를 위해 기꺼이 삽을 들어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친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기꺼이 함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정의 가장 높은 경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삽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오늘 밤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소중한 친구들을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라고 손살에 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잘 압니다. 낯선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기대 수명은 이제 10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30년, 40년의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나긴 시간을 과거의 추억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깁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내가 자녀를 부양하면 그 자녀가 나중에 나를 부양하는 순환적 부양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이른바 마처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족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즉 관계의 네트워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나의 정서를 지지하고 나의 신체를 돌보며 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손절하는 시대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나야 할까요? 저는 안전한 학습 공동체를 찾아가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습 공동체란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건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처음부터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업이 일어나고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비슷한 가치관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 역사 강좌에 갔다면 그곳에는 나와 비슷한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림을 배우고 싶어 미술 동호회에 갔다면 나와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 나와 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 주변을 둘러보세요. 각 지역마다 있는 주민센터 평생학습관이나 사회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에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강좌들이 넘쳐납니다. 도서관 역시 훌륭한 학습 공동체입니다. 각종 독서 토론 모임이나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연 등은 나의 지적 세계를 넓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본다면 사이버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과의 끈끈한 동료애는 여러분의 노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활력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집 근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함께 나쁜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가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의 악마였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반드시 피하고 도망가야 할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것까지 모두 가스라이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이익 추구입니다. 즉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함으로써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명백한 이익 금전적, 심리적 권력 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당신의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넌 너무 예민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삐뚤어지게 받아들여?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당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내 친구들은 널 위하는 척하지만 다 널 이용하는 거야. 가족에게 말해봤자 이해 못해. 나만 널 진심으로 이해해라고 말하며 당신의 세상에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셋째, 아주 사소한 일은 잘해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 문제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교묘하게 당신의 이익을 가로채고 자신의 몫을 극대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 스스로는 절대 자신들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더욱 무서운 이유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 있으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많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 어릴 적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앞서 말한 특징들을 보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점점 작아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때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스라이팅의 영향 아래 있다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 최소 3사람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중 한 명은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같은 전문가가 포함된다면 더욱 좋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판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존재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를 변화시키거나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한 수 위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루밍하는 사람입니다. 그루밍은 본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만 성인 관계에서도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은 가스라이팅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아주 악질적인 지배 방식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먼저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마치 맞춤형 천사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작은 도움을 베풀며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본격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을 폄하하고 연락을 끊게 만듭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말과 정보만이 진실인 것처럼 세뇌시킵니다. 완벽한 고립과 세뇌가 끝나면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재산을 노리거나 당신의 삶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종교나 명상, 건강 동호회 같은 집단을 이용한 그루밍 범죄가 종종 발생합니다. 교주나 리더가 신적인 권위를 내세워 신도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가스라이팅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미 그들의 세계관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빠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당장 빠져나와. 라고 소리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자신들의 세계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이때는 섣불리 개입하기보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그루밍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항상 건강한 인간관계를 폭넓게 유지하고 한 사람의 말이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이 두 가지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만이 나의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 당신의 우정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50 이후의 우정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보석 같은 슈퍼 친구를 다시 찾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 우정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삽친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멈춰있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 학습 공동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새 친구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을 좀먹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라는 독버섯 같은 관계를 어떻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우정이 끝나거나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짜 우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대, 30대의 우정이 확장의 시기였다면 50 이후의 우정은 깊이의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고 단끈한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는 노력, 과거의 친구에게 먼저 손 내미는 용기, 새로운 환경에 뛰어드는 용기, 그리고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수십 년의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위로하고 성장하며 풍요롭게 채워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나만의 우정 재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첫째, 내 전화번호부를 열고 슈퍼 친구 목록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그중 한 명에게 오늘 안으로 꼭 연락해보세요. 둘째,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였는지, 삽친구의 역할을 얼마나 해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집 근처 주민센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강좌가 있는지 찾아보고 다음 학기에는 꼭 등록해보세요. 넷째,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친구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우정으로 가득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을 통해 떠오른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 친구에게 공유하며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